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꼽으라면 그날 저녁을 떠올린다. 남편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 선배님 부부 저녁 초대했어. 같은 단지 사는데 인사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선배가 누구인지.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현관문을 열었고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이고 제 아내 유진이에요. 준혁. 이준혁? 내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가장 비참하게 끝난 관계의 주인공. 8년 만에 재회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다. 준혁도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당황이 스쳤지만 곧 완벽한 미소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제 와이프 서연이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간호사죠. 민우가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모델처럼 날씬하고 우아한 여자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악수를 청했다. 남편이 민우 선생님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부인도 정말 예쁘시네요. 나는 식은땀이 났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저녁 내내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우와 유진이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준혁과 나는 애써 서로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온 신경을 짓눌렀다. 식탁 아래에서 준혁의 다리가 내 다리를 스쳤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한 번 더, 그리고 또.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내 얼굴이 보였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아, 준혁이었다. 나는 뒤돌아봤다. 왜 따라온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은 안 돼요. 돌아가요. 나는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준혁은 내 손목을 잡았다. 아직도 날 원망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원망? 그딴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8년 전에 다 끝났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후회했어. 매일. 거짓말 마세요. 결혼까지 했잖아요. 당신도 결혼했잖아. 그것도 내 후배랑. 그가 비웃듯 말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민우와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준혁을 잊기 위한 도피였다. 돌아가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봐. 우리 과거도 같이 말할 거야? 준혁이 내 귀에 속삭였다. 너도 불편해질 텐데. 현관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 나는 준혁을 밀쳐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준혁은 천천히 물러섰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으로 와. 민우한테 이미 말했어. 두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자고.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민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 창밖으로 같은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다. 저 중 하나가 준혁의 집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더 위험한 감정이었다. 토요일이 왔다. 민우는 신이 나 있었다. 선배님 집 엄청 넓대.
루프탑도 있고 나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아니,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왜 이렇게 신경 써? 그냥 편하게 입어도 돼.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립스틱을 고쳤다. 준혁의 집은 우리 집보다 2평 더 넓은 펜트하우스였다. 유진이 문을 열어줬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녀는 완벽했다. 집도 미소도 모든 것이. 거실에는 준혁이 와인 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어서 앉아.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편안했다. 저녁은 유진이 준비했다는 이탈리안 코스 요리였다. 와, 정말 맛있어요. 민우가 감탄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병원 얘기, 취미 얘기, 여행 얘기. 나만 빼고 세 사람은 즐거워 보였다. 와인이 계속 따라졌다. 나는 거절했지만 준혁이 강권했다. 한 잔만 해봐. 이거 진짜 좋은 건데. 2잔째를 비울 무렵 취기가 올라왔다. 유진이 말했다. 우리 루프탑 올라갈까요? 야경 정말 예뻐요. 네 사람은 루프탑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다. 민우와 유진은 한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댔다. 준혁이 옆에 섰다. 예전에 우리도 이런 데서 데이트했었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 안 나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모든 게 생생했다. 대학교 4학년 겨울,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었다. 추운 밤이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거짓말. 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왜 이러세요? 나는 그를 쏘아봤다. 아내분이 보면 어떡하려고. 유진이는 괜찮아. 우리 부부는 특별하거든.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순간 민우가 다가왔다. 여보, 사진 찍자.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다. 민우가 하품을 했다. 아, 내일 당직인데 슬슬 가봐야겠어요. 벌써? 아쉬운데. 유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혁이 말했다. 그럼 다음엔 우리가 놀러 갈게. 아니면. 그가 잠시 멈췄다.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 여행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죠. 언제요? 다음 주말. 제주도 펜션 하나 알아. 준혁이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도 괜찮죠?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말했다. 선배님 부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잘 됐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야. 번호 저장해둬. 준혁이었다. 나는 재빨리 메시지를 지웠다. 민우가 물었다. 누구야? 스팸이에요. 또 거짓말이었다. 요즘 나는 거짓말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와 잠자리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준혁의 손길이, 목소리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또 메시지가 왔다. 여행 전에 한번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싫어요. 거절하면 민우한테 우리 과거 얘기할 거야. 비겁하네요. 사랑은 원래 비겁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던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한구석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 이미 나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걸 알면서도 발을 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준혁이 정한 장소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다.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잖아. 준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할 얘기가 뭐예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후회하고 있어. 8년 전에 너를 떠난 것.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둘 다 결혼했잖아요. 그게 문제지. 준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유진이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냥 집안 압박 때문이었어. 재벌집 딸이거든.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돈만은 안 해두고.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한 건 너였는데.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8년 전엔 달랐잖아요. 당신이 날 차버렸어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난 어렸어. 멍청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와서 사과받아봤자 의미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이 내 팔을 잡았다. 서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정말 민우 사랑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우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착하고 나를 아꼈다. 하지만 사랑이었을까?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아니네. 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도피성 결혼이었던 거지. 서로를 잊기 위해서. 집에 갈게요. 여행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자. 제발.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는 또다시 그 카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만났다. 처음엔 커피만 마셨다. 그러다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키스를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준혁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제주도 여행 전날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펜션엔 방이 2개야. 당연하죠. 부부끼리 따로 써야죠. 아니야. 우리끼리 방을 바꾸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도 동의했어. 우리 부부는 오픈 마리지거든.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오픈 마리지? 말도 안 됐다. 미쳤어요? 미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랑 키스까지 해놓고. 그건 내일 민우한테 제안할 거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패닉이 왔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내일 여행 나 못 갈 것 같아.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에이, 왜 그래? 선배님들 기대하고 있는데. 민우의 실망한 목소리에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내일 기대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유진 씨, 준혁 씨가 이상한 얘기를. 알아요. 제 남편이 언니를 원한다는 거요. 그녀가 웃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 정상이 뭔데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평생 사는 게 정상인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전 솔직한 게 좋아요. 위선 떠는 것보단.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도 우리 남편 원하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어차피 둘 다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하는 거, 이번 기회에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성실한 아내, 착한 간호사, 아니면 그저 위선자? 민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여보, 내일 짐 챙겼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았다. 내일이 두려웠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되기도 했다. 나는 정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주도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와, 여기 완전 좋은데? 민우가 감탄했다. 펜션 주인이 열쇠 2개를 건넸다. 201호, 202호입니다. 바다뷰 최고예요. 준혁이 재빨리 열쇠를 받았다. 우리 200일 쓸게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회를 시켰다. 분위기는 좋았다. 민우와 유진은 소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다. 나는 계속 물만 마셨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었다. 오늘 밤에는 게임 하나 할까요? 유진이 갑자기 말했다. 무슨 게임요? 민우가 물었다. 진실 게임이요.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 펜션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둘러앉아 준혁이 준비한 와인을 마셨다. 자, 그럼 진실 게임 시작할까요? 유진이 와인 잔을 들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민우 씨, 결혼 후에 다른 여자한테 끌린 적 있어요? 민우가 당황했다. 아, 그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해요. 게임 규칙이에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우가 머리를 극적였다. 있긴 있었어요. 병원에 예쁜 인턴이 있었는데 근데 마음만 그랬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솔직하네요. 준혁이 박수를 쳤다. 그럼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 서연 씨,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준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하게요. 없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정말요? 준혁이 비웃듯 물었다. 정말이에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다. 민우가 물었다. 선배님은요? 유진 씨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준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있었죠. 대학 때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를 흘끗 봤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내 인생 최고의 여자였는데 내가 놓쳤죠. 유진이 남편을 보며 말했다. 오빠, 그 여자 얘기 자주 하더라.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는요? 첫사랑 있어요? 있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많이 사랑했어요? 네.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그만하죠.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진짜 재미있는 게임 할까요? 뭔데요? 민우가 물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열쇠 2개를 꺼냈다. 방 바꾸기 게임. 오늘 밤 우리 부부를 바꿔보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우가 웃었다. 장난이죠? 진담이에요.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다. 미쳤어요? 내가 벌떡 일어났다. 언니 앉아요. 유진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린 이미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랑.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무슨... 민우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준혁이 설명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 3년 차인데 솔직히 권태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너희도 해보면 알 거야. 얼마나 자유로운지. 선배님, 전 그런 거 절대 못해요. 민우가 강하게 말했다. 왜? 무서워서? 준혁이 비웃었다. 아니면 서연 씨 독점하고 싶어서? 근데 서연 씨는 어떨까? 정말 평생 너만 원할까? 나는 떨렸다.
준혁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당신들 정말 이상해요. 우리 갈게요. 내가 민우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준혁이 말했다. 가기 전에 하나만 말할게. 서연 씨랑 나, 우린 이미 키스했어. 민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우리가 키스하던 사진이었다. 민우가 나를 봤다. 여보, 이게 뭐야?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설명해봐. 민우가 소리쳤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진이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 씨, 화내지 마세요. 언니가 잘못한 거 맞지만 우리 오빠도 그렇잖아요. 서로 끌렸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준혁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후배야, 진정해. 우리 어른스럽게 해결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밤만 서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공평하잖아. 미쳤어요, 선배님. 전 못해요. 그럼 이혼하고 싶어?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이 사진 들고 병원 가면 어떻게 될까? 후배 아내랑 불륜. 너도 나도 잘릴걸? 민우가 창백해졌다.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야. 제안이지. 오늘 밤만 받아들이면 이 사진 지울게. 그리고 우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어. 민우가 나를 봤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당신도 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준혁이 말했다. 거짓말. 서연이는 날 원해. 맨날 만나자고 조른 게 누군데. 모든 게 무너졌다.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아침이면 끝이야. 유진이 민우 옆에 앉았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언니보다 더. 그녀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현실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준혁이 201호 열쇠를 내밀었다. 가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내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미안해. 내가 속삭였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201호 문이 닫혔다. 준혁과 나 단둘이 남았다. 이제 됐어. 내가 원하던 거잖아. 그가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울고 있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준혁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우 생각뿐이었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진과 함께 있을까? 아니면 혼자 울고 있을까? 새벽 5시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준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왔다. 202호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 유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와 있었다. 가운만 걸친 모습이었다. 민우 씨 찾으러 온 거예요? 민우는 괜찮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이 웃었다. 글쎄요. 처음엔 거부하더니 나중엔 꽤 적극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언니도 어젯밤 우리 오빠랑 잤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민우 씨 걱정해요? 할 말이 없었다. 유진이 내 옆에 앉았다. 언니 후회돼요? 후회보다는 죄책감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민우 씨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언니 남편 빼앗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장난 치는 거죠? 반은 장난, 반은 진담이에요. 유진이 일어섰다. 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남편들, 언니네 집 비밀번호 알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한 번 선 넘으면 끝이 없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민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준혁과 유진의 차가 앞서갔고 우리는 뒤따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화장실에서 민우와 마주쳤다. 여보, 내가 말을 걸었다. 민우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말 걸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날 배신했어. 내 선배랑. 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당신도 유진이랑. 내가 반박하려 했다. 나는 강요당한 거야. 선택권이 없었다고. 민우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당신은 달랐잖아. 미리 만났잖아. 키스까지 했잖아. 그게 강요야? 나는 눈물을 삼켰다. 당신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잘못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당신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우에 대한 내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안정감이었고 의존이었고 도피였다. 진짜 사랑은 준혁이었다. 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민우가 짐도 풀지 않고 바로 나갔다. 어디 가요? 당직. 병원 간다. 하지만 당직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았다. 그는 나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어때? 민우랑 싸웠어?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요. 망친 게 아니야. 시작된 거지. 준혁이 낮게 웃었다. 다음 주 수요일 낮 2시. 우리 집으로 와. 싫어요. 다신 안 만날 거예요. 그래. 그럼 민우한테 사진 더 보내볼까? 우리 어젯밤 사진도 있는데. 비겁해요. 사랑은 원래 비겁한 거라니까. 수요일에 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협박에 못 이겨 계속 만나는 비겁한 여자. 그날 밤 민우는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셋째 날이 되어서야 민우가 돌아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여보, 내가 다가가자 민우가 손을 휘둘렀다.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이혼할까? 뭐?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민우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다시 시작? 웃기지 마. 넌 지금도 준혁이 생각하고 있잖아. 민우가 나를 똑바로 봤다. 솔직하게 말해봐. 날 사랑한 적 있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미안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민우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알았어. 준혁이랑 잘 살아. 난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그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수요일이 왔다.
나는 준혁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기다리고 있었어. 준혁이 미소 지었다. 나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없었다. 유진이는 쇼핑 갔어. 오후 내내 안 와. 준혁이 내 코트를 벗겼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넌 뭘 원해? 나도 몰랐다. 이혼? 불륜관계 지속? 아니면 모든 걸 끝내기? 준혁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 그가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준혁을 만났다. 민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포기한 것 같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우리 집으로 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진의 집에 가자 준혁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우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얘기 좀 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이 관계 언제까지 갈 건가요? 준혁이 나를 봤다. 나는 서연이랑 계속 만나고 싶어. 민우가 비웃었다. 그래서요?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지. 준혁이 태연하게 말했다. 유진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민우 씨가 좋아졌어요. 오빠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섬세하고 다정하고. 준혁이 아내를 쳐다봤다. 뭐라고? 오빠 들었잖아요. 저도 민우 씨랑 계속 만났거든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 씨, 민우 씨도 저 싫어하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 얼마나 좋았는데. 유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우, 당신도 계속 만났어? 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넌 한 달 내내 준혁이랑 잤잖아. 난 그냥 똑같이 한 것뿐이야. 준혁이 일어섰다. 이거 재미있네. 그럼 우리 진짜 부부를 바꾸는 게 어때? 이혼하고 서로 파트너를 바꾸는 거야. 미쳤어요? 내가 소리쳤다. 미친 건 우리 모두야. 준혁이 웃었다. 이미 선 넘은 거 다들 알잖아. 유진이 말했다. 저는 찬성이에요. 어차피 오빠랑은 애정 없어요. 집안 때문에 결혼했을 뿐이고 차라리 민우 씨랑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민우가 유진을 봤다. 그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다. 민우야, 너 설마. 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왜 안 돼? 넌 이미 준혁이 선택했잖아. 나도 선택할 권리 있어.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 유진 씨가 너보다 나아. 훨씬.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눈물이 났다. 준혁이 내 어깨를 감쌌다. 울지 마. 이게 우리 모두가 원한 거잖아.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거짓말. 넌 나를 원했어. 8년 전부터 쭉. 유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동의서예요. 저희 부부는 이미 서명했어요. 언니도 하세요. 나는 서류를 봤다. 준혁과 유진의 서명이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우리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우가 펜을 집었다. 나는 할게. 민우야, 잠깐만.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넌 이미 결정했잖아. 나도 결정할게. 민우가 서명했다.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민우 씨, 고마워요.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이제 내 차례였다. 서명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준혁과의 새로운 시작? 아니면 또 다른 파멸? 서연아, 서명해. 준혁이 재촉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민우는 이미 유진을 선택했다. 나는 서명했다. 완벽해요. 유진이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가 샴페인을 꺼냈다. 축배 들어요. 네 사람은 샴페인을 마셨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준혁과 나는 준혁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민우와 유진도 함께 살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준혁은 다정했고 나를 잘 대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뭐야? 유진이는 매일 근사한 거 해줬는데.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다음? 지금 당장 다시 해. 준혁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통제욕이 강했다. 유진이 왜 다른 남자를 찾았는지 이해가 됐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병원 야근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우 만난 거 아니야? 준혁은 의심이 많았다. 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안했다. 당신 이러지 말아요. 난 당신만 만나잖아요. 그럼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줘. 왜요? 의심스러우니까. 나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준혁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 공세를 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날 배신할까봐 걱정하는 건데? 준혁이 비웃었다. 넌 한번 배신한 전과가 있잖아. 민우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민우와 마주쳤다. 유진과 함께였다. 민우는 수척해 보였다. 민우야. 내가 다가가려 하자 유진이 막았다. 언니, 이제 남이에요. 말 걸지 마세요. 민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둘은 나를 지나쳐갔다. 카트에는 식재료가 가득했다.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 화가 나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받고. 마트 갔다 왔어요. 핸드폰이 진동이어서 못 봤어요. 거짓말. 민우 만난 거 알아. 준혁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마트 CCTV 영상이었다. 민우와 마주친 장면이 찍혀 있었다. 당신 날 미행한 거예요? 미행 아니야. 확인한 거지. 역시 민우 만났네.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쳐다봤어? 준혁이 내 팔을 세게 잡았다. 아파요. 아프게 할 거야. 다시는 민우 생각도 하지 마. 그날 밤 준혁은 거칠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혼했을까? 사랑?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병원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동료 간호사가 물었다. 언니, 팔에 그거 뭐예요? 아, 이거. 넘어져서. 설마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하지만 동료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연 씨, 남편이랑 이혼하고 의사랑 산대. 그 의사 성격 이상하다던데. 맞아. 가정폭력한다는 소문도 있어. 나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이혼을 반대했었기에 등을 돌렸다. 남은 건 준혁뿐이었다. 그리고 그 준혁이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준혁의 집에서 죄수처럼 살았다. 출퇴근 시간까지 통제받았고 친구 만남은 금지됐다. 핸드폰은 수시로 검사당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추궁당했다. 오늘 왜 5분 늦었어? 환자가 갑자기. 거짓말. 민우 만난 거지? 아니에요. 준혁의 의심은 병적이었다. 민우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는데 매일 추궁당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다. 피할 수 없었다. 서연, 괜찮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준혁이가 너한테 뭐 하는 거야?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가정폭력 한다는 거. 진짜야? 민우의 눈에 걱정이 보였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 힘들면 도와줄게.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민우야, 나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민우가 나를 안으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배님, 민우가 당황했다. 내가 뭐라 했어? 민우 만나지 말라고 했지? 준혁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파요. 나요, 선배님. 민우가 준혁의 손을 뿌리쳤다. 서연이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내 여자 건드리는 내가 문제지. 여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치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저 사람들 뭐야? 준혁 선생 옛날 후배 아내랑 바람나서 이혼했다며? 헐, 드라마네. 속삭임이 들렸다. 준혁이 당황했다. 다들 뭘 봐? 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 준혁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민우가 막아섰다. 서연이는 내가 데려갈게요. 내가 뭔데? 후회해요. 서연이랑 이혼한 거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우야, 서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용서할게.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준혁이 비웃었다. 웃기네. 유진이는 어쩌고? 유진 씨랑도 끝났어요. 우린 서로 안 맞았어요. 그 순간 유진이 나타났다. 맞아요. 저희 이미 헤어졌어요. 그녀도 수척해 보였다. 민우 씨, 사실 말할게요. 저도 후회해요. 제 남편이랑 헤어진 거 다들 미쳤어? 준혁이 소리쳤다. 유진이 준혁을 봤다. 오빠가 제일 미쳤어요. 서연 언니한테 한 짓 알아요? 감금하고 폭력 쓰고. 그게 사랑이에요? 닥쳐. 내가 뭘 알아. 준혁이 유진에게 손을 들려 했다. 민우가 준혁을 밀쳤다.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 사람들이 말렸다. 보안팀이 왔다. 두 분 그만하세요. 병원장실로 불려갔다. 네 사람 모두.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준혁 선생, 민우 선생, 당신들 병원을 뭐로 알고 이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요? 영상이 이미 SNS에 퍼졌어요. 우리 병원 이미지가 바닥이에요. 병원장이 노트북을 돌렸다. 준혁과 민우가 싸우는 영상이
조회수 5만을 넘기고 있었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저 의사들 환자는 제대로 보나? 불륜 커플들이네. 키읔키읔 여자 하나 가지고 저러네. 병원 수준 디귿디귿. 준혁이 창백해졌다. 이건 두 분 다 정직 처분입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병원장의 선고였다. 민우가 항변했다. 병원장님, 저는 민우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선배 아내랑 사귄 것도 문제고 병원에서 폭력 사태 일으킨 것도 문제예요. 밖으로 나왔다. 준혁이 나를 노려봤다. 다 내 탓이야. 제 탓이요? 내가 민우를 유혹했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요. 유진이 끼어들었다. 오빠,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멀쩡한 부부 망쳐놨잖아요. 닥쳐, 유진아.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민우 탐내서. 뭐요? 민우가 유진을 봤다. 유진이 고개를 떨궜다. 맞아요. 처음부터 민우 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빠 꼬드겨서 스와핑 제안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소리쳤다. 그럼 제주도 여행도 다 제 계획이었어요. 미안해요. 모든 게 유진의 시나리오였다. 준혁과 나의 과거를 알아낸 것도, 스와핑을 제안한 것도, 이혼을 부추긴 것도.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민우 씨를. 유진이 울먹였다. 민우가 유진을 밀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 씨도 날 원했잖아요. 원한 적 없어. 강요당한 거야. 민우가 소리쳤다. 준혁이 웃었다. 웃기네. 다들 피해자 코스프레. 우린 모두 공범이야. 욕망에 충실했던 추잡한 인간들.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였고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혁의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 집, 부모님 집, 어디도 갈 수 없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핸드폰에는 악플 알림이 쏟아졌다. 누군가 내 신원을 알아냈고 SNS 계정이 털렸다. 이 여자 때문에 두 남자가 싸웠네. 불륜녀 키읔키읔 얼굴 보소. 별로던데 쟤 때문에 병원 망신. 나는 SNS를 탈퇴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다. 병원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저 사람 그 서연이래. 에이 설마. 맞아. 영상 봤어. 나는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병원장은 받아줬다. 좋은 선택이에요, 서연 씨.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나는 개인 물품을 챙겨 병원을 나왔다. 5년간 일했던 곳. 이제는 추억도 남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구직은 어려웠다. 간호사 커뮤니티에 내 이야기가 퍼져서 어느 병원도 날 받아주지 않았다. 경력은 좋은데. 다시 연락드릴게요.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33살 경력 간호사가 편의점에서 일하다니. 웃긴 일이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민우가 들어왔다. 서연아. 그도 많이 초췌해 보였다. 민우야, 너도 정직 풀렸어? 아니, 해고됐어. 병원에서. 뭐? 스캔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민우가 라면을 집었다. 나도 일자리 못 구해서 지금 배달 알바해.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우린 다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계산을 하는데 민우가 물었다. 준혁이는? 모르겠어. 연락 끊었어. 유진이는 미국 갔대. 부모 돈으로 도피한 거지. 그렇구나. 민우가 나가려다 멈췄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우야, 농담이야. 우린 끝이야. 진작에.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 내가 배신했던 사람. 다음 날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정리는 필요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혁도 많이 변해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흐렸다. 나도 해고됐어. 준혁이 먼저 말했다. 폭력 사태 일으킨 것 때문에 의사 면허 정지도 받았어. 그래, 다 내 탓이야. 또 그 소리예요? 맞잖아. 내가 민우를 유혹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날 유혹했잖아요. 과거 들먹이면서 협박하면서. 내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지 마. 우린 공범이야. 공범.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맞아. 우린 공범이었어. 서로의 인생을 파괴한. 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후회해? 매일 후회해요. 당신 만난 거. 나도 후회해. 너 다시 만난 거.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야. 나 유진이랑 복권할 것 같아. 뭐? 유진이가 미국에서 연락 왔어. 다시 시작하자고. 그럼 나는? 너? 내가 뭔데? 준혁이 비웃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며. 사랑? 그건 집착이었어. 너를 다시 가지고 싶다는 소유욕.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8년 전에도 그랬어.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내 거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이 모든 게 의미 없었지. 우린 서로를 망쳤어. 멀쩡한 결혼 생활도 망치고 커리어도 망치고. 준혁이 일어섰다.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마. 그가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봤다. 부재중 전화 15통. 다 채권자들이었다. 생활비 대출, 카드가, 밀린 월세.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강제퇴거 통지서. 3개월 밀린 월세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33살, 무직, 빚더미, 갈 곳 없는 여자.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다. 서연아. 엄마. 집에 와. 그냥 집에 와.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터졌다. 엄마. 나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집에 와. 나는 짐을 쌌다. 가진 게 별로 없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33년 인생의 결과물.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한숨만 쉬셨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죄송해요, 아빠. 죄송하면 다야. 온 동네 소문났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엄마가 아버지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힘들긴.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 내 방. 아직 그대로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멀쩡한 간호사였고 남편이 있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었다. 핸드폰 뉴스 알림이 떴다. 병원 스와핑 스캔들, 후속 보도. 관련자들 모두 불행한 결말 기사를 열어봤다. 준혁은 의사 면허 정지, 민우는 해고.
나는 실직. 유진만 미국으로 도피.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인과응보네. 욕망의 대가. 불륜의 끝. 자업자득. 이래서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임. 핸드폰을 던졌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니, 이제는 익숙한 여자였다. 모든 걸 잃은 여자. 욕망에 휘둘려 인생을 망친 여자.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부모님 집 근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간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을 숨겨야 했다. 신원조회에 걸릴까봐. 어느 날 마트에서 민우를 봤다. 그는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른 척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날 준혁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제주도 여행을 거절했다면? 만약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다. 나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평생 치를 것이다. 이게 불륜의 끝이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모두가 파멸한 결말. 밤이 왔다.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34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이 망가졌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의 무게였다. 준혁은 유진과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우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다. 나만 이곳에 남아 매일 과거의 잔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게 정의인지도 모른다. 욕망에 충실했던 대가, 사랑이라 착각했던 집착의 끝. 우리는 모두 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벌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비가 내렸다. 창밖을 봤다. 빗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다. 아니, 내 울음소리였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매일 울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었다.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난 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불행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